네,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네, 수투 2차 시 수업입니다. 프린트는 함수의 극한 두 번째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극한이 존재할 때 또 다른 극한을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fx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다항함수라던가 2차 함수라던가 유리함수라던가 그런 아무 정보도 없기 때문에 fx를 직접 구하는 거는 좀 힘들 수 있겠고요. 주어진 조건의 극한값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극한을 구해야 되죠. 자, 여러분이 처음 우리가 접했을 때랑 조금 다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fx 제곱 빼기 9분의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3 간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는 유사점 또는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해야지 이걸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구조부터 파악을 해보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조건을 한번 보면 x가 2로 가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의 분모는 0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극한 값이 5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 역시 0으로 가겠죠. 이 말은 f2라는 값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 역시 fx의 제곱이기 때문에 x가 2로 가는 같은 상황에서는 이 fx 값은 3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제곱이 돼서 빼지는 상황이면 분모는 0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간다면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는 상황을 맞춰줬죠. x-2가 x가 2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갑니다. 그러면 0분의 0꼴이라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그 말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일단 0분의 0꼴이 유사점이 있고 그러면 어떤 관계점을 따질 것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또 x-2라는 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 분모를 한번 살펴보면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분모는 제곱 빼기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네, 그러면 fx 빼기 3 fx 더하기 3 이렇게 합차로 분모가 분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보이나요? 네, x-3이 공통으로 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3과 fx-3이 공통으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x-2가 또 fx-3이 같이 등장했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해볼 수 있는 힌트가 등장했습니다. 풀어볼게요. 먼저 x가 2로 갈 때 fx의 제곱 빼기 9분의 x-2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일단 형태를 밝혀서 fx 빼기 3 fx 더하기 3 분의 x-2 이렇게 바꿔볼 수 있고요. 자, 어떤 점이 굉장히 이점이냐면 극한값을 구하는 상황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으면은 곱하기를 풀어내거나 또는 나누거나 역수를 취하거나 이런 자유로운 계산이 가능합니다. 적어보면요. 우리는 x-2분의 fx 빼기 3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모양이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리를 하죠. fx 빼기 3분의 x-2 곱하기 fx 더하기 3분의 1. 자, 분리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한번 살펴보기를 이 값의 극한은 존재합니까? 이 값의 극한은 존재합니까? 네, 극한이 존재하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역수를 취해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fx 빼기 3 전체 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곱하기 f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게 fx는 x가 2로 감에 따라서 어디로 가나요? 네, 3으로 가는 걸 위에서 봤죠. 그럼 당연히 이 값의 극한은 어디로 갈 거를 예측이 가능합니까? 6분의 1로 갈 걸 예측이 가능하고, 얘의 극한을 한번 보면 x가 2로 감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5로 감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간의 극한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극한을 계산하는 성질에 의해서 5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은 30분의 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간단하죠? 좀 구조를 좀 뜯어보면 모양이 보입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함수 fx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리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극한 값이 존재한다. 나 조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음 극한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뭐뭐가 만족, 이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명제 단원의 굉장히 중요한 명제의 꼴이었죠. a에 어떤 걸 넣더라도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값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거는 일단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됩니까? 네, x가 2-2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함수는 fx가 당함수이기 때문에 fx에다가 5를 빼더라도 당함수입니다. 당함수는 어떤 값에 대해서도 항상 극한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얘는 극한 존재. 또 x제곱 마이너스 4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네, 극한이 존재하는 것끼리 나누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 함수의 극한을 탐구할 때는 어떤 때만 조심하면 되는가를 봤을 때 당연히 분자는 상관없고 분모만 0이 될 때 x값, x가 2 또는 마이너스 1 때 요때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 즉 x가 2나 마이너스 2로 갈 때 그때의 경우에도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잘 보이는 색깔로 가 조건이 의미하는 바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마이너스 5x 또 마이너스 2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에 극한이 존재해야 한다. 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생각하면 fx-5x는 당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g, 2, g의 마이너스 2 모두 0이라는 겁니다. 자, 가조건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일단 대충 다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나를 한번 볼게요. 나를 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x 빼기 3x 플러스 1의 값이 존재한다. 자, 여기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 fx의 꼴이 9x의 제곱 플러스 머시기 이렇게 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많은 계산을 통해서 이런 직관을 가질 수 있는데요, 뭐 생각해 보면요, 나 조건을 좀 형식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fx가 1차 이하의 경우라면요, fx를 어떻게 두면 될까요? ax 플러스 b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경우 보는 거죠? 루트 fx 루트 ax 플러스 b에다가 빼기 3x 플러스 1. 자, 이거의 극한이 사실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극한이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얘랑 차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오른쪽이 더 세니까 빼지면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주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은 약간 초보적인 직관입니다.
가장 정확한 직관은 이런 게 되겠어요. 이 값 자체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묶어 보면요,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차수로 묶어내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x로 묶어내는 거죠. x로 묶어내면, 자, 여기는 루트 x 제곱분의 1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루트 x분의 a 더하기 x 제곱분의 b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다 0으로 가겠죠.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가겠죠.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3의 꼴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값이 극한 값으로 딱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죠. 이 경우는 나의 상황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fx가 3차 이상이라 보죠. 자, 3차 이상이면 fx를 뭐 ax에 n제곱 플러스 머시기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방식의 직관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fx를 우리가 위에 정했던 걸로 한번 적어보면 루트 ax에 n제곱 플러스 머시기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요 상황에서 얘 있죠? 같은 방식으로 더 큰 차수로 묶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x의 n제곱으로 묶어내보죠. 그러면 루트 a 더하기, 네,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여기 ax n-1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x의 n제곱으로 묶어내면 ax의 n-1 뭐 b의 뭐 x의 n-1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면 묶어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루트 a 더하기 뭐 x분의 b 더하기 뭐 쭉쭉 이렇게 가겠죠. 어쨌든 간에 뒤에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빼기 루트 x의 n제곱분의 3x 플러스 1 이런 상황입니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얘네들은 다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n이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0으로 갈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는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루트 a 꼴의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이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극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어쨌든 나의 위배.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3차 이상도 안 되고 1차 이하도 안 되고 2차식인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fx가, 네, 그러면 2차식이겠죠. 다함수기 때문에 fx가 뭐 ax의 제곱 뭐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최고창이 9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역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x의 제곱 머시기 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극한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방금 전과 같듯이 얘를 x로 묶어내면 되겠죠. x로 묶어내면 루트 a 더하기 x분의 뭐 세모 요런 꼴이 될 거고,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1 이런 꼴이니까 0으로 가는 애들이 보이죠. 네, 얘는 0으로 갈 거고요.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도 0으로 갈 거고, 그럼 결국에 무한대 곱하기 루트 a 마이너스 3의 꼴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가 0으로 가게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a가 9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겠나요? 네, 그래서 fx는 9x제곱 플러스 머시기 이런 꼴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뜯어본 건데, 조건을 뜯어본 거예요. 이거를 사실 빠른 시간 내에 생각을 해서
바로 fx는 9x제곱 플러스 뭐시기고 fx 빼기 5라는 네 이런 사항은 2를 넣거나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면을 위해서 여기 조금 지우겠습니다. 조금 남겨둘까요? 네, 남겨두고 여기 맞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 풀이를 한번 보죠. 네, 실제 풀이는 연보라색으로 적어주겠습니다. 흰색이 없네. 흰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fx-5x는 가 조건에 의해서 2나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고, 그리고 얘를 gx를 하자. 그러면 이 gx는 어떤 꼴이겠어요?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가 9겠죠. 9x 제곱 플러스 뭐시기에 또 5x를 뺀 거니까. 그리고 g2 g의 마이너스 2가 0인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네, 가에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9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로 바로 잡아줄 수 있겠죠. 끝났죠? f3을 구하기 때문에 x에 3을 대입을 해주면요, g는 f3 빼기 g3은 f3 빼기 15고요 3 넣어주면 9에다가 1 곱하기 5가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f3은 45에다가 15를 더해준 60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인수 정리의 아이디어는 확실히 다항함수를 다루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네, fx가 2차 식이라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막 최고차항의 개수가 9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막 이거를 뭐 bx 더하기 c 9x 제곱 bx 더하기 c 이렇게 잡았다면 이런 거는 굉장히 귀찮아지는, 계산이 귀찮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해도 되겠죠, 물론. 비추니까 지우겠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정역이 0에서 4 사이로 주어져 있고요. fx 그래프를 다음과 그림과 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합성함수의 꼴이 나와 있습니다. f의 fx, f 합성 f죠. 네, 그 합성함수의 극한값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는 최근 수능 기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재미있는 영역이고, 합성함수도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고 극한도 교육과정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변별력도 매우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극한이나 나중에 연속 개념을 배우면 합성함수의 연속을 따지는 그런 형태는 굉장히 주요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극한의 기본적인 개념의 사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합성함수는 저번 차시에 비슷한 꼴을 한번 봤는데, 일단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의 fx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x는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을 좀 뜯어 보겠습니다. x가 0 플러스로 간다면 fx는 어디로 가나요? 네, 3으로 간다. 3으로 가는데 0 플러스니까 0에는 닿지 못합니다. 극히 작은 양수예요. 그럼 이건 3보다는 아주 작은 양수를 뺀 3보다는 극히 작은 값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3 마이너스로 간 상황이죠. 그러면 f의 fx는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네, 그러면 이 값은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x가 3 마이너스로 갈 때 f의 x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안의 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간 상황이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3 마이너스로 갈 때 이렇게 오는 거네요. fx 이 값은 어디로 갑니까? 네, 3으로 갑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나요? 2번도 같은 방식입니다.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의 fx는 x가 2 플러스로 간다면 fx가 어디로 가겠어요? fx는 네, 여러분 따져볼 수 있죠. 좀 지울게요. 2 플러스로 간다면 이렇게 가겠죠.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3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3으로 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이 안의 값이 딱 3인 상황이니까 그냥 F3과 같다는 거예요. 와, 그럼 F3이면 바로 판단하죠. 2.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3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이런 류의 합성함수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주요한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의 극한을 구할 때는 이 gx의 극한을 먼저 봐야 된다고요. gx의 값이 뭐 적당히 플러스 k 값으로 가는지 k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지 또는 k 값으로 가는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은 결국 우리는 fk를 구하는 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리미트 x가 k 플러스로 할 때 fx를 구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밑에 경우는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로 할 때 fx를 구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이 gx의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경우 세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칫 집중력을 잃으면 그냥 바로 답이 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게 딱 나왔다면 집중하고 절대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죠. 네, 최근 평가 문제는 2018 학년도 9월 평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두 조건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리고 극한값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f2를 구하라. 보통의 경우 f에 대한 구체적인 함수값을 묻는 형태면요, 웬만하면 fx의 꼴을 밝혀라, fx의 구체적인 식 자체를 밝히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fx를 어떻게 구해볼 수 있을까를 볼 건데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가조건은 네,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함수분의 당함수의 꼴이니까 fx는 당연히 2차식이고 2x의 제곱 이렇게 가는 당함수인 거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나조건을 한번 보면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3이란 말은 분모는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f 0의 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 두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fx는 2x의 제곱 더하기 ax 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마저 풀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뭐 안 써먹었어요? 네, 이 값이 3이 된다는 사실을 아직 안 써먹었죠. 그럼 써먹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x의 제곱 더하기 ax 값이 3이다. 끝났죠? 네, 이거 뭐 약분 한번 해주고 2x 더하기 a가 되겠죠. x가 0을 보내주면 a의 값은 3이다. 그러면 fx는 2x의 제곱 더하기 3x다. f의 값은 2 곱하기 4, 8 더하기 6, 14.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극한에 관한 조건을 주고 다항함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최근 기출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 말고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추론을 해야 되는가? fx 그 자체를 추론해야 되죠.
몇 차식인가, 그리고 그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해야 되는,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의 꼴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건을 한번 보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가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조건을 또 줬습니다. 그때 f2의 값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fx를 바로 설정하고 갈 수도 있어요. fx는 x제곱,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pq 이렇게 개수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갈 수 있고, 조건이 기역, 니은 이렇게 잡는다면 두 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fx에 적용을 시키면 pq에 관련된 두 개의 식이 나올 거고, 그러면 pq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바로 풀이 1입니다. 한번 볼게요. 방금 같은 아이디어로 접근을 한다면 물론 좀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좀 간단한 니은에 먼저 적용을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p 더하기 q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 값은 q가 되겠고, 니은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역을 통해서 p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네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 곱하기 fx분의 1, 여기서 우리가 fx를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3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x분의 1을 대입해서 직접 넣어 보겠습니다. x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p 플러스 3이고요 빼기 마이너스 x분의 1 넣기 때문에 x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p 더하기 3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 곱하기, 없어질 수 있는 게 보이죠? 없어질 건 없어지고, 결과 계산해주면 x분의 2p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a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 a는 상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죠? x가 0으로 갈 때를 생각할 건데 0 플러스로 가나 0 마이너스로 가나 극한이 서로 다르죠. x가 0 플러스로 가는 상황이면 위의 극한은 이 절대값이 그냥 x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2p가 될 겁니다. 근데 x가 0 마이너스 간다면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 x로 풀리겠죠. 왜냐면 x가 0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면 x 0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극한이 마이너스 2p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으로부터 다음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p가 a가 되고 마이너스 2p가 a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2p가 똑같이 마이너스 2p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a라는 값으로서. 그 말은 4p가 0, p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끝났죠? fx는 여기서 x제곱 더하기 3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f2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7입니다. 이게 풀이 1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미분의 상황이나 또는 적분의 상황에서는 식을 조금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2를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풀이 2는 구조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최고 차이 개수가 있는 이참수, 역시 처음부터 간다고 보겠습니다. fx를 다음과 같이 주는데 기역이나 니은이나 공통된 형태가 뭐냐면, 원래 fx에 x가 들어있을 자리에 x분의 1의 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분의 1이라는 것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t로 치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순서대로 기역부터 적용을 해볼 건데 일단 바꿔보기를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t는 뭘로 갈까? 흔히 여러분이 t를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왜 아닐까? 아, 이거 모르면 반성해야 돼요. 네, 보면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선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x가 0 플러스로 가는 경우면 t는 어디로 갑니까? t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극히 작은 0.0000001분의 1 꼴은 엄청 커지잖아요.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0.00001분의 1 이런 건 엄청 작은 값이잖아요. 엄청 작은 음수.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억의 식을 이용하고 싶으면 어차피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x가 0, 5칸으로 갈 때 극한도 존재할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적용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에 f x분의 1 빼기 f에 마이너스 x분의 1 얘를 고쳐서 가보죠. 여러분 x가 0 플러스로 간다면 당연히 이거 양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도 그냥 x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x분의 1을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 t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x가 양수니까. 네, 그래서 t분의 1 바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자, 구조적으로 굉장히 모양이 예뻐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로 잡았으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줘서 t에 대해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산 가능하겠죠? 네, x제곱 q는 소거 될 거고요. 이 pt가 되겠죠? 그러니까 2p가 되겠습니다. 네, 이 값이 얼마? 네, a다. 요런 상황이에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보고 니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은의 식은 뭐였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x분의 1의 값이 3이었다. 조금 예쁘게 적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3이었다. 그러면 역시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이거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리고 ft의 값이 3이다. x가 0으로 갈 때 ft의 값은 네, 이게 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니까 t가 0으로 가면 이거는 q가 되겠죠. 네, q는 3입니다. 근데 풀이 1이랑 풀이 2가 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해야겠네요. 니은이라는 문제는, 니은이라는 조건은 q의 값이 3이라는 것만 알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억을 조금 더 파고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기억을 파고들면 x 값이 0 플러스로 갈 때처럼 이제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리미트 기억의 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좀 파고들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는 x 값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풀리기를 마이너스 x 이렇게 풀립니다. 절대값이 풀리면. 그리고 f x분의 1 빼기 f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위의 식의 상황과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t가 이제 x가 0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죠. 계산이 오히려 약간 복잡해졌네요.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자 x분의 1이 t니까 마이너스 t분의 f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요런 꼴이 되겠고요. 계산이 좀 귀찮긴 한데 같은 형태입니다. 분모는 똑같이 EPT가 되겠고 분자는 EPT가 되겠고
분모는 마이너스 t니까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뭐 약분이 돼버려서 그냥 마이너스 2p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이 a니까 2p가 마이너스 2p가 되는 상황이라서 p는 0이 되는 형태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경우 우리가 fx를 똑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풀이 1이 좀 더 직관적이긴 한데요. 이런 구조를 다루는 것도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네. x분의 1을 t로 취하는 구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20학년도 6월 평가 문제고요. 무려 20번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수능에는 20번 문제와 30번 문제가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객관식 문제 중에는 가장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다항함수 fx라는 조건이 있죠. f1의 최대값을 묻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네요. 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네, 인피니트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갈 때, 또 x가 0으로 갈 때 각각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fx의 어느 정도의 좀 구체적인 꼴을 파악을 해야지만 f1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fx의 꼴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죠. 그러기 위해선 주어진 두 가지 조건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이제 fx의 차수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같은 동차수끼리라면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 되기 때문이죠.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분모는 xn 플러스 1 더하기 1이고요. 분자는 네, fx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게 6이라는 거는 결국 이 개수의 비가 6이 됐다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겁니다. 이게 fx가 6x의 n 플러스 1 제곱이 되고 그리고 빼기 4x 제곱이 되는 형태는 이 최고차항에 영향을 안 미치는 형태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런 형태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빼기가 영향을 안 미쳐야 되니까 n 플러스 1이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즉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면 이게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 즉 빼기 4x 제곱이 세제곱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fx가 10x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빼기 4x 제곱하면서 6이 되겠죠. 6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되겠고 n이 만약에 2인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면 네, x의 세제곱 플러스 1분의 6x의 세제곱 플러스 뭐시기 이런 꼴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값이 6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일 때를 봤으니까 또 뭘 따져봐야겠어요? 네, n이 네, 1인 상황 또 n이 0인 상황 즉 상수인 상황 이렇게 따져볼 건데 n이 만약에 1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fx가 x제곱 더하기 1이고 fx 빼기 4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이런 형태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6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 볼게 이거 보세요. 제곱이면 이 3x 제곱이 좀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6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제곱이 있으면은 차수가 세제곱이 만약에 살아나면 분모가 x제곱 플러스 1인데 분자가 세제곱이 살아나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fx는 이 4x 세제곱을 소구할 수 있는 4x 세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러스 3x 제곱 이런 형태가 되고 플러스 어떤 값 이런 꼴이 된다면 이 6이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또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음, 좋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를 또 보겠어요. 네 번째 케이스는 n이 0인 상황. 아, 근데 자연수 n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n이 0인 상황은 존재할 수 없겠네요. 오, 그러면 좋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f1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네,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시도를 해봐서 또 우리가 써먹지 않은 조건 있잖아요. 써먹지 않은 조건, 즉 x가 0으로 갈 때 xn제곱분의 fx가 4라는 조건도 써서 f1의 최대값을 여러 개를 구해보고 가장 큰 거를 채택하자. 이런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측한 대로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 fx는 6x의 m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어떤 값이 어떤 식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에 조건에 이름을 붙여주죠. 네, 붙여주면 기억 조건은 이미 써먹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니은 조건을 탐구해보면 되겠습니다. 니은에 대입해주면 위에 거는 이제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의 n제곱분의 6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더하기 뭐 bx의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면서 이 값이 6x 더하기 b 더하기 뭐 또 x분의 뭐 c 뭐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죠. 그런데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4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개수가 0이 된다는 거죠. c부터는. 네. 그래서 점점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0이 된다는 게 되겠고요. 또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6x는 0으로 가고 그러면 b의 값은 4가 된다는 걸 또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니은에 의해서 fx의 식은 6x의 m 플러스 1제곱에 더하기 4x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fx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측하고 싶지만 일단 여기까지 남겨두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f1이 되잖아요. f1은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쨌든 간에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앞서 추론했던 n이 2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10x의 세제곱 플러스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리미트 이제 이거는 기억 조건에 의해서 니은에 이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니은은 x가 0으로 할 때 n이기 때문에 x 제곱분의 fx는 10x의 세제곱 플러스 뭐시기고 이게 4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논의와 같듯이 이거는 10x 플러스 뭐 이 블라블라 이 부분을 bx의 제곱 뭐 cx 플러스 d 뭐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x 제곱으로 나눠주면 b 더하기 x분의 c 더하기 x 제곱분의 d 이런 꼴이잖아요. 네,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는 0. 그리고 이 값은 c가 0이 아니고 d가 0이 아닌 상황에서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가 돼야 된다? cd는 0이 돼버린다. 왜? 4라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아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x가 구체적으로 구해집니다. 왜냐면 b가 4기 때문이죠. fx는 10x의 세제곱에 더하기 4x의 제곱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f1의 값은 14가 되겠네요. 네, f1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상황은 n이 1인 경우입니다. 네, 기억에 의해서 fx는 n이 1인 상황이니까 뭐 적당히 뭐 일단 기억은 뭐 이미 써먹었고요. 니은의 상황을 한번 써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n 1이기 때문에 x분의 이렇게 되겠죠. fx가 4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fx는 다항함수고요. 다항함수의 경우에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방금 전에 봤던 그 논의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fx가 여러분 fx가 예를 들어서 뭐 상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수인 경우면 당연히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1차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1차인 경우는 약분이 돼서 어떤 값이 나올 거니까 4x 플러스 뭐 c의 값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이 전체가 계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4 더하기 x분의 c니까 0으로 가면 얘가 c가 0이 아닌 상황이면 무한대로 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4가 나야 된다는 거니까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fx가 4x가 돼야 된다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차수를 더 높여가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ax의 n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4x 1억 꼴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x분의 fx를 계산해보면 자 다음 식이 대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0으로 할 때 뭐 ax의 n-1 뭐 쭉 가다가 플러스 4가 되겠고 어차피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이전의 값은 다 0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4에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x의 꼴은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차수를 좀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본데 기억에 의해서 추측할 수 있겠네요. n이 1일 때 기억 조건 아직 안 써먹었죠. 네. 한번 살펴보면 보라색으로 한번 볼게요. 기억은 뭐예요? 네, x의 n 플러스 1분의 x가 무한대로 할 때 n이니까 x 제곱 플러스 1분의 자 fx 빼기 4x죠. 네, fx 적당히 넣어줄게요. ax의 n제곱 땡땡땡 플러스 4x고 빼기 4x의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이죠. 자, 요 상황의 값이 얼마? 6이다. 요런 조건이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모가 2차식이잖아요. 분자도 2차식 맞춰줘야 되니까 4x의 세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고 그리고 6이라는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플러스 3x 제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3x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우리가 4x로 끝이 나야 되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이제 fx를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높은 차수가 존재한다고 치면요, ax의 색깔이 겹치니까 색깔이 굉장히 비비드하죠. 네. 뭐 ax의 n제곱에 플러스 땡땡땡 가다가 4x의 세제곱 3x의 제곱 이렇게 나온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x의 n제곱이 살아남으니까 6이라는 극한값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이런 경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높아심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써먹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n이 1인 경우는
결과적으로 f1의 값은 10이 나오는 상황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선 세 가지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함수 값을 한번 보니까 f1은 10, 여기도 10이 가능하네요. 이거 10이 아니라 11이죠. 네, 일단 여기 11 대입하면 11입니다. 11 그리고 10 그리고 또 뭐 남았습니까? 앞에 f1이 14가 되는 경우도 남아있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가장 최대값은 1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경우를 놓치지 않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 다항함수를 추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특히 이런 C4 문제 같은 경우는 사항을 파악하고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트렌드에 부합하고 또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다항함수가 주어지고요. 이 다항함수 fx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기억 조건, 니은 조건이라고 할게요. 이 두 조건으로 fx를 적당히 추측을 해서 어떤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죠.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우리는 fx의 차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극한이 주어져 있다면요. 많이 봤던 상황이니까 한번 볼게요. 분모가 x제곱이죠. 그럼 분자도 마이너스 11x의 제곱에 더하기 어떤 형태 꼴이 될 거니까 결국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까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조건으로 붙어요. 네, 그러면 니은에서 a, b를 뽑아낼 수 있기만 하면 되는데 보호하니까 쉽게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니은 조건에는 두 가지 조건이 포함이 됩니다. x가 1로 가는 상황이고 분모가 역시 0으로 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fx도 역시 0으로 가야 됩니다. 즉 f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f1이 0이라는 조건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극한값이 주어진 니은의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9죠. 그래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9라는 조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A, B를 구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조건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A, B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기억에 의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로 둘 수 있고 니은에 의해 f1과 0, f1이 0이고 극한값이 마이너스 9니까 니은에 의해 이거는 니은에 의한 거니까 나중에 적을게요. 니은에 의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이 값은요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9였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f1이 0이라는 상황이죠. 그 말은 fx가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서 한번 보면요. 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마이너스 11x 제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x 세제곱이 있으니까 x 제곱이 있고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x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11x 제곱 나오겠죠. 자, 그리고 상수를 추측하면 상수가 b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b가 곱해져야지 상수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바로 약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이 값은 1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마이너스 9라는 값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가 되니까 b의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b의 값이 0이 되면 a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0이죠. 이 값이 0이죠. a는 우변에 1차식의 개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0x 계산해주면 a도 바로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끝났네요. 구하고자 하는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f x분의 1은 이거는 1차식의 개수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따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fx 구해놨죠.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그리고 플러스 10x입니다. 그럼 x분의 1이 들어감으로써 x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1 플러스 x분의 10이 되겠죠. x가 무한대로 가면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1 플러스 10이 되겠고 글씨를 좀 예쁘게 쓸게요. x 플러스 10 이거 0 이거 0으로 하겠죠. 그러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니은 상황에서의 전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개는 뭐 이렇게 인수로 나눠줘도 되고요. 또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내도 됩니다. 1 마이너스 11 fx의 개수를 적어줄게요. a, b고 당연히 1을 인수로 가질 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10 바로 결과를 적었네요.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10이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이죠. 이 값은 0일 겁니다. 이렇게 적어낸 다음에 fx를 인수분해를 해서 니은의 극한값 있죠.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9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고 x 마이너스를 바로 나눠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a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해주고 접근해도 괜찮아요. 1로 보내주면 조금 계산이 그렇게 쉽진 않네요. 마이너스 19 더하기 a니까 여기서 a는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앞선 이 나머지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b를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겠죠. 이건 좀 비추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f1이 0이라는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식 하나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b를 뭐 10 마이너스 a로 해서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더하기 a 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0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 당연히 될 거니까 인수분해 억지로 해서요. 니은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fx를 인수분해해서 조립제법 하는 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죠. 그 다음에 계산 생략할게요. 계산해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계산을 해서 또 a를 구해낼 수도 있겠죠. a가 구해지면 b가 자동으로 구해지겠죠. 이런 상황. 이거는 기호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좀 바로 인수분해 하는 게 계산해서 좀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앞에 다함수의 추론에 대한 주제가 넘어왔습니다. 새로운 주제가 나왔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이 fx가 부등식으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그때 어떤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는 건데 굉장히 함수 극한에 대한 대소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이론적인 전개를 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접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이론적인 토대로서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뭐 나중에 뭐 나오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한번 봐줄 만한 주제가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각설하고. 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를 구하는 거죠. 이거의 극한값. 그러면 우리는 이 부등식을 유지해 가면서 다음 극한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x-1로 나눠질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가 보는데 인수분해 되나요? 네, 1, 3에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인수분해 되죠. 3, 1에 1, 1에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이고 얘는 3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니까 좋다 막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x 플러스 3이 막 x 마이너스 1분의 fx고 그거 나왔다 3x 플러스 1이고 네 맞습니까? 네 중요한 전제가 빠졌죠. 무슨 전제예요? 네 나누었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일정하려면 나누는 게 0보다 커야 되겠죠. 즉 x가 1보다 크다는 전제가 빠졌습니다. 만약에 x가 1보다 작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네, 이런 전제 하에서만 이 등식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fx와 gx, 뭐 hx의 대소관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만족합니다. 그때 적당히 어떤 극한값 알파로 보냈을 때 대소관계는 그 극한값들 x가 a로 갈 때라고 할게요.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원래의 대소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소관계가 같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같다가 없어도 크거나 같다를 유지하면서 이거는 같아질 수는 있어요. 크거나 같다를 유지하면서 이런 대소관계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 문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새 변을 우리가 x가 1로 갈 때를 보고 있는 거니까 다 1로 보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틀린 점이 있다고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뭐가 틀렸나요? 네, 이 부등식은 x가 1보다 클 때만 적용이 되는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을 보낼 때도 이 범위에 맞춰서 극한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가 1보다 큰 값에서 1의 우극한에서 오는 거는 부등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론적인 것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영부영 대충 풀지 말고. 그러면은 4는 크거 나왔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1 플러스 할 때 x-1분의 fx 분네 우변은 뭡니까? 1로 갈 때 네네 이거 잘못 적었죠. 네 3x 플러스 1이죠. 이것도 4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 할 때 x-1분의 fx는 4와 4 사이니까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등식의 관계를 만족하니까 얘가 만약에 알파로 가고 얘가 만약에 알파로 가면
자연스럽게 이 값은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네,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네, 알파 샌드위치 먹는 거죠. 네, 그리고 어, 단지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나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나 일정하게만 보내주면 언제든지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같은 결과는 이미 네, x가 1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극한만 구해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에 네, 좌극한을 보내는 상황에서 부등식도 전개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